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미군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한 건 미국 본토 방어 측면에서 획기적 성과라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선할 부분도 많다면서 북한 정권이 다탄두 역량을 확보할 경우 완벽한 요건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지난 17일 남태평양 해상에서 쏘아올린 모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SM-3 블록2 알파로 요격하는 실험을 진행해 우주에서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미국 국방부의 이번 실험은 차세대 요격기 실전 배치가 늦어진 점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할 수 있는 체계 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이 중단되면서 미국 국방부가 약 10여 년의 공백기 동안 북핵 위협으로부터 본토 방어의 취약성이 커질 것을 우려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의 ICBM 역량을 고려할 때 이번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 방어의 취약성을 대부분 보완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북한이 여러 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재도립 비행체 역량 등을 확보했을 경우 완전한 본토 방어를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다탄두 재도립 비행체나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도립 비행체를 확보했을 경우를 대비해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f we make the intercept earlier, can we kill most missiles before they dispense warheads? And that'll depend upon the sophistication of the other side's system.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방어 체계만이 만능은 아니라면서 공격과 방어 역량을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irst of all, there is no silver bullet in missile defense. Missile defense is hard, and you really need to have a holistic strategy towards missile defense. It includes defense, but also includes offens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번 요격 실험의 성공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향후 미사일 방어 전략은 공격, 방어 역량 통합을 비롯해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한 총체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남포의 유류 항구에 최근 유조선들의 입출항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출항 횟수뿐 아니라 유조선의 크기도 작아졌는데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유류 저장 시설을 늘린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BOA가 일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를 통해 지난 8월 20일부터 이달 20일 사이 석 달 동안 남포의 유류 항구를 살펴본 결과 구름 등에 가려 선박의 입출항이 확인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모두 15척이 포착됐습니다. 12척은 육지에서 약 150m 지점에 위치한 해상 하역시설에 정박했고 나머지 3척은 일반 부두를 드나든 형태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척에 비해 11척이 줄어든 것입니다. 더 눈길을 끄는 건 선박들의 크기가 작아진 점입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올해 해상 하역시설에 드나든 선박들은 길이가 50m 이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올 여름까지만 해도 유조선들의 길이는 대체로 100m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남포의 해상 하역시설을 지목하며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들로부터 유류를 건네받는 북한 선박이거나 직접 해외에서 유류를 실어 나르는 제3국 선박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이들 유조선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이유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유류 저장 시설을 크게 늘린 사실과 유조선이 줄어든 현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만약 북한이 비축할 수 있는 유류 저장 시설을 운영 중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유류를 확보한 상태라면 과거만큼 유조선들이 활발히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7월 남포의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저장 시설인 유류 탱크 3개를 완공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지름이 약 30m, 높이 10m의 초대형입니다.
북한은 2018년에도 이 일대에 새로운 유류 저장 시설을 만드는 모습이 관측돼 왔는데 이에 따라 기존 20개이던 유류 저장 시설이 불과 2년 새 최대 26개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트로이 스탠거런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BOA에 북한이 제재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nowing that smuggling could be impeded at any point, their ability to take. So North Korea needs to prepare not just for how to evade sanctions, but for periods like this when it will be unable to take and do that as well. 석탄 수출이 중단된 최근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BOA가 지난 여름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남포 등 석탄 항구에서 선박들의 움직임이 끊겼다고 전한 바 있는데 과거 중국에서 석탄 무역업에 종사했던 탈북민 이현승 씨는 석탄 수출 중단으로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한 북한 내 회사들이 유류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외화가 없으니까 석탄 수출로 줄어든 외화 때문에 석유를 사올 수 있는 그 외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수입량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 결의로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주요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 방식으로 상한선을 넘겨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확산 금융 활동과 해상 불법 행위 등 다각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제3국 행위자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윌리엄 뉴콤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19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행사에 참석해 중국, 러시아 등 62개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25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배경으로 제재 이행을 위한 국가적 역량과 자본 부족, 아프리카 등 과거 북한의 지원을 받아온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 부족,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계산 등 다양한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이행으로 제재 집행이 결여된 국가들이 제재 이행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hat has to be done is to improve the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on the books. That's where it become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member states, particularly key ones like the United States or like the EU collection, can do much more with secondary sanctions.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카메론 트레이너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도 해상에서 제재 회피 활동을 이어가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북한 국적 유조선들이 외국 항구에 기항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이를 통해 북한 유조선이 불법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ship transfers are not one of those permitted avenues for the import of petroleum. Seeing that North Korean tankers don't enter foreign ports, therefore leads us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tankers are engaged in illicit activity. 영국 합동군사연구소의 달리아 돌지코바 연구원은 북한이 핵생화학무기 개발과 생산 획득에 사용하는 자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 확산 금융활동을 위한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will take any opportunity that is presented to it to generate funds, to move those funds, to potentially procure proliferation-sensitive activity to generate revenue, and it will do that differently in every region, in every country, whatever opportunities exist. 돌지코바 연구원은 또 북한의 관련 제재 회피 범위가 너무 넓다며 보다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동상 건설 사업, 해외 노동자 파견, 석탄 거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잠재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지코바 연구원은 그러면서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스크리닝 절차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각 국가 기관이 북한의 확산 금융활동 노출 정도와 여부를 파악하는 위험 평가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참여한 캐나다 해군 호위함이 북한 당국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다수 목격했으며 수집한 정보를 관련국과 공유하고 정보를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동중국해 일대에서 감시 활동을 벌여온
캐나다 해군 호위함 위니펙호의 마이클 스테판슨 함장은 21일 여러 북한 불법 한적 활동을 목격해 향후 북한의 불법 활동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집한 정보를 관련 국가와 공유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스테판슨 함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캐나다가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란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는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 동중국해 지역에서 해군 호위함과 공중 전력을 동원해 북한 정권의 대북 제재 위반 불법 한적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갖고 있는 주요 동맹국으로 협력을 통해 적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존 레이먼드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레이먼드 총장은 23일 한국 국방부가 개최한 2020 국방 우주력 발전 심포지움 축하 영상을 통해 미얀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주요 동맹이자 동반자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이먼드 참모총장은 미얀 동맹은 미국의 국방 전략이 왜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동반국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라며 지금껏 육해 공군 전력에서 협력해온 것처럼 우주 분야에서도 급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이먼드 총장은 앞서 지난 19일 미국 하와이 태평양 공군사령부를 방문한 이성용 한국 공군 참모총장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공군이 22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참모총장은 연합우주작전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미 우주군과 한국 공군 간 정례 협의체 개설을 제안했으며 레이먼드 총장은 적극 공감하면서 우주 관련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한국 공군은 전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한국 서해 최전방 연평도 포격 도발 10년을 맞아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10주기 추모식이 열려 희생된 장병들과 민간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당시 전사한 해병대원 2명의 넋을 기리면서 한국군은 과거의 아픔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해병대 사령부도 당시 북한군의 포격 도발에 전사한 해병대원 고 서정호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부모를 명예해병으로 임명하고 두 해병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조태영 의원과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의원,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 등 12명은 북한군의 한국국민 살해 만행 규탄과 정부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지난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한국 공무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진상규명은 물론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해당 사건을 정식 안건으로 다루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